아, 자, 2학년 학생 여러분, 예, 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1장에서 각 시대별로 왜 그렇게 나뉘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미 설명은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에 대한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예쁘시죠, 목소리가? 그러면 구석기 시대부터 선생님,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떤 도구를 사용했을까요? 구석기 시대에는 뗀석기를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아, 뗀석기요? 네, 뗀석기? 이름이 되게 재밌는데 어떻게 만든 거죠? 돌끼리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떼어낸다라는 의미로 뗀자를 써서 뗀석기라고 부릅니다. 아, 표면이 거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에서 필요한 돌을 떼어냈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먹도끼라고 해서 이렇게 주먹으로 쥐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던 그런 도구입니다. 자, 학생 여러분, 주먹도끼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사진으로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셨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먹도끼는 다른 나라의 주먹도끼에 비해서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 외에도 찌르개라든지 글개 이런 도구들이 뗀석기에서 대표적인 도구들이고요. 자, 그런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다. 자, 그러면 선생님,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식량을 구했을까요? 구석기 시대까지는 아직 농사를 짓기 이전 시대였기 때문에 주로 나무 열매나 이런 것들을 채집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짐승을 사냥해서 식량을 조달하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주로 채집이나 사냥을 통해서 식량을 구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저기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어, 그 지역에서 식량이 떨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살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파트에도 살고 빌라에도 살고 아니면 빌딩에도 살고 네, 전원주택에도 사는데, 그럼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사는 거죠? 대부분은 동굴이나 그렇지 않으면 막집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지은 그런 집에서 살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막집이요? 네. 그럼 대충 막 그냥 이렇게 지었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천막 할 때 그런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을 익혀 먹기도 했나요? 네, 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음식은 익혀서 먹고 또 야생 동물들을 방어하는 그런 데도 불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불은 굉장히 이 당시 인류에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무기? 그렇죠. 강력한 무기가 되었겠죠. 그렇겠네요. 네,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불이 있으면 되게 편안하고 또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니까. 난방으로서 쓸수 그렇네요. 불의 사용. 프로메테우스. 뭔지 모르겠지? 찾아보세요. 프로메테우스. 자, 그럼 선생님, 마지막으로 구석기 시대에 이 당시 구석기 시대 사람들도 뭔가 예술 혹은 종교 이런 행위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거주했던 그 동굴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동굴 벽화라고 해서 동물이나 이런 무늬들을 그린 이런 벽화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체를 매장하기도 했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시체를 묻고 꽃을 주변에 뿌린다던가 하는 그런 흔적들도 발견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생각해보면 굉장히 원시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게 있어서 전혀 그런 건 없었을 것 같은데, 구석기 시대 사람들도 나름의 그런 어떤 예술 혹은 풍습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신석기 시대는 좀 딱 깔끔하게 핵심만 딱 집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신석기 시대 도구
네, 신석기 시대는 구석기 시대와 달리 간석기라고 해서 갈아서 만든 돌, 간석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아, 신석기 시대는 간석기, 구석기는 뗀석기, 신석기는 간석기. 그 외에 다른 도구가 또 있나요?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씨앗을 보관하거나 음식을 조리하는 용도로 토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톡이요. 네, 그릇. 네. 우리가 밥 먹을 때 쓰는 그릇. 그럼 대표적인 토기도 있겠네요. 네,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아, 빗살무늬 톡이요. 네. 자, 빗살무늬 톡이 왜 빗살무늬 톡인지 다음에 사진이 보여집니다. 사진을 보고 왜 빗살무늬라고 이름이 붙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상한 결과를 네이버 밴드에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이름이 빗살무늬였을까요? 자, 하여튼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과 함께 토기가 사용됐다. 여전히 그러면 구석기 시대처럼 이동 생활을 했나요, 선생님? 농경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농사를 지었으면 수확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정착 생활이 시작됩니다. 아, 그러면 집도 뭔가 제대로 지었겠네요. 네, 이제 움집이라고 해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한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농경이 시작됐으면 뭐 전에 하던 채집이나 사냥은 아예 사라진 건가요?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농경이 시작되었다. 아.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움집. 예, 신석기 시대에는 움집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주거 형태가 나타난다. 집의 형태가. 신석기 시대에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어떤 종교, 어떤 신앙 이런 게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태양이라던가 동물, 그다음에 만물 여러 가지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의식, 종교관념이 생겨납니다. 영혼. 그렇죠, 영혼. 그만큼 아무래도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구석기 시대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발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석기 시대를 봤고요.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신석기 시대에 이런 큰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신석기 시대의 커다란 변화를 뭔가 이렇게 딱 규정하는 어떤 용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신석기 시대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것을 인류 역사에서 아주 큰 변화다라고 해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아, 혁명이요. 네, 혁명. 뭔가 하여튼 큰 변화. 그런 걸 혁명이라고 부르는군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있었던 혁명이라 해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석기 시대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엔 새로운 시대로 갑니다.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는 뭐 당연히 그럼 청동을 사용했겠네요. 네. 청동기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청동기 시대에 들어와서 가장 큰 변화. 그리고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은 청동을 이용해서 농사에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이 시기가 되면 농사가 신석기 시대에 비해서 훨씬 발달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이 무렵에는 큰강 유역에 모여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인구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아, 청동기가 있는데 농사에 청동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청동기는 뭘 사용했다는 얘기죠? 청동기는 주로 무기나 제사 도구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었고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도구들은 여전히 돌이나 나무들을 이용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청동이라는 좋은 도구가 있지만 아마 가격도 비쌌을 것 같고 네, 구하기도 청동이라는 도구가 워낙 귀한 도구였기 아. 때문에 일상생활 도구로 사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청동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또 고조선 설명할 때 또 한번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또 어떤 변화가 청동기 시대에 있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그 과정에서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고 잉여요? 네, 남는 생산물이라는 거죠. 아, 먹고 뭔가가 남았군요, 네. 이제. 그럼 이제 그 남는 잉여 생산물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빈부격차가 무슨 말이죠, 선생님? 네, 가난할 빈자에 부자 부 해서 아.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요즘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이러한 빈부격차는 또한 이것이 계급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계급과 빈부격차와 같은 이런 신분제 사회가 이 청동기 시대부터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이 불평등해진 건가요? 그렇죠. 석기 시대까지는 평등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청동기 시대로 오면 차이가 생기면서 네. 예, 차별도 생기고 그런 거군요. 불평등해진 거군요. 네. 이때부터 사람들이 삶이 불평등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동제 무기도 사용이 됐을 것 같은데 그 청동제 무기가 사용되면서 나타난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선생님? 네, 주로 그 청동 무기를 사용하면서 그 이전에 비해서 그 전쟁의 규모가 커지고 정복 전쟁의 그 횟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주변 지역을 점점 정복해 가면서 결국 작은 도시가 좀 더 큰 국가로 발전해가는 그런 변화가 청동기 시대에 나타납니다. 국가가 이제 생기는 거군요. 네, 그래서 아마 학생들 중에도 들어본 학생들이 있었을 텐데 뭐 고조선 뭐 이런 나라들이 요런 과정을 통해 생겼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청동기 시대 처음으로 생긴 나라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선생님 그 청동기 시대 굉장히 중요한 무엇인가가 사용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농사에 동원이 된다던가 전쟁에 참여한다던가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나 기록을 남겨야 할 필요에 의해서 문자가 등장합니다. 문자요? 네, 문자. 글자, 글자, 문자. 네, 알파벳, 한글 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서 잠깐 퀴즈 앞에 1장에 퀴즈가 있었습니다. 2학년 학생들 퀴즈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퀴즈의 정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문자, 네, 문자. 그러면 문명의 어떤 특징 중에 문자의 사용이 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청동기 시대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이렇게 세 개의 시대에 대해서 특징 그리고 그 시기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한번 쭉 봤고요. 여기까지 각 시대별로 특징과 생활 모습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을 도와준 우리 선생님께 인사, 차렷, 공수, 인사, 사랑합니다.